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작년 베트남을 찾은 우리나라 관광객은 4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베트남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420만 명을 돌파해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22.3% 늘었습니다.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 524만 7천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작년 수치조차 재작년 베트남 방문 관광객 수치보다 41% 급증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베트남을 방문했던 터라 베트남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다시 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지 한국인들을 상대로 여러가지 마케팅을 펼치며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인들은 웬일인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이는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이 입국 금지와 막말을 일삼은 것과는 무관하게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에서도 29일 동안 연속 코로나 지역사회 내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기록을 냈습니다. 비록 지난 14일 24명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며 기록은 깨졌지만 베트남은 그들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베트남 대표 기동박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베트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보기술 역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 적용하고 국제사회와 투명한 정보 공유를 한 것이 이런 성과를 이루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는 경제성장률 또한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 올해 GDP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제시하고 외국 자본 투자 유치와 관광 등 내수 경기 부양을 통해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최근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한 실무 전담팀을 구성한 가운데 올해 그리고 향후 5개월간 지출할 공공투자자본 지출 계획과 함께 이를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내수 경기도 대중교통이 정상화되고 각급 단위 학교 등이 개학함에 따라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 뚜오이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휴교했던 전국 63개 성시 유치원 및 초중고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취해진 3개월간의 긴 방학을 끝내고 일제히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베트남 정부는 각 학교와 학생들은 수업이 재개되더라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가 코로나19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전까지 각 지방의 사정에 맞게 2부제 수업 등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한 달간 영업이 중지된 비필수 서비스 사업장과 대중교통도 정상화되었습니다. 베트남 교통부에 따르면 하노이와 호치민의 200여 개 버스 노선이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총리령 15호에 따라 그간 영업이 제한되던 20인 이상의 마사지샵, 술집, 노래방, 대형 레스토랑 등도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사실상 베트남의 내수 경기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며 하노이의 따이엔거리, 호치민의 부이비엔거리 등 젊은이들이 주로 몰리는 주요 거리가 발 디딜 틈이 없이 붐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채, 외채, 차입비용, 예비비 등 4개 지표를 근거로 66개 신흥경제국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위기에 영향을 적게 받은 국가 중 베트남은 전체 12위, 아세안 지역에서는 필리핀 6위와 태국 7위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폐쇄됐던 하노이 유적지들이 일반 관광객들에게 5월 4일부터 개방되었습니다. 이렇게 관광 재개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 세수의 절반 이상이 관광 수입으로 유지되는 베트남 입장에선 1분기에만 40% 가까이 수익이 감소한 역내 관광산업 정상화야말로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동남아 관광산업 암흑기 탈출의 선두주자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빨리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사이공 타임즈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자국민 대상 여행 활성화 프로젝트인 베트남을
위한 베트남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연말까지 전국 유명 관광지 입장료와 호텔, 숙박비, 국내선 항공료 등을 30%에서 50% 일괄 할인하는 게 골자입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먼저 회복한 뒤 순차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미 지방정부와 여행업계의 동참이 가시화되고 있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후웨이시는 유명 관광지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했으며 낮장 호텔업계도 국내 여행 패키지 이용 시 숙박료를 절반 깎아줄 계획입니다. 베트남 최대 종합 리조트 빈펄랜드는 온라인상에서 입장권 할인 쿠폰 판매에 나섰습니다. 관광당국이 베트남과 함께 집에 있기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하롱베이 등 세계적 명소를 파노라마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외국인 입국 허용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베트남 항공사들도 앞서 국내 운항을 재개한 가운데 국제선 재개도 서둘러 준비하며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관광시장은 존재감이 큰 고객에 속하는 터라 한국과의 소통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한국과의 관광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나선 것인데요. 주한 베트남 관광청 대표부에 따르면 베트남 관광총국과 주한 관광청은 하노이 베트남 관광청 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한국 베트남 양국 관광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웅우엔 총국장, 리주안 관광대사를 비롯해 실무 관계자와 언론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광청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효과적인 방역 대응 체계와 한국 관광업계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 관광 관련 기업의 지원, 홍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한국 관광객을 위한 정보 제공 필요성 등을 피력했습니다. 응우엔 총국장은 주한 베트남 관광청 대표부와 협력해 양국 관광 교류와 베트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로 양국의 교류가 일시적으로 단절된 상태인데 이번 사태 퇴치를 위한 범세계적인 합심과 노력으로 양국의 관광 고객이 정상적으로 왕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관광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최소한 한국인들에게는 이전과 같은 관광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근 불거진 베트남 정부의 입국 금지와 일부 베트남 국민들의 몰지각한 행동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베트남을 드나들며 당했던 베트남 관광의 부조리함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렴한 가격과 비교적 멀지 않은 거리로 이런 부조리함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갈만한 명분이 되었지만 우호적인 관계가 깨져버렸으니 기존의 부조리함들이 더욱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관광이 극에 달했던 작년까지 베트남 관광을 갖다가 열대식물, 논이를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피해 사례만 해도 한국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통에 10,000원 내외면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인 논이 열매 가루 50g을 70만원을 주고 3통을 산 경우가 있었습니다. 3만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을 무려 67만원 바가지 씌운 것입니다. 이 피해자들은 일본 온천 대신 효도관광으로 부모님을 베트남에 보내드렸다가 바가지만 썼다며 이미 상품을 어머니가 개봉해서 환불받기도 어렵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있다고 알려진 열매인 논이는 베트남을 찾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상품입니다. 베트남 현지 상인들은 쇼핑센터에 방문한 한국인 방문객에게 정가 10,000원가량의 논이가루 50g을 20만원대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홍보하며 정가의 20배가 넘는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식입니다. 현지 관광 가이드의 강매로 일부 관광객이 논이를 구입하는 사례도 나오자 베트남 정부는 부랴부랴 강매한 관광업자에겐 벌금 부과와 최대 6개월간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환불해주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환불받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가면 물건값의 10%부터 흥정을 시작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베트남은 바가지의 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택시 운전사의 요금 날치기 행위. 일본은 관광업이 전체 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관광객이 급감하자 스가 일본 총리는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른바 고투 트래블이죠. 시행할 당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이벤트를 무리하게 단행했죠. 하지만 결국 지난 14일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해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당초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고투 트래블 정책을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숫자는 하루 3,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거의 20만 명에 달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분과회가 지난달부터 고투 트래블 정책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세 차례나 제언했습니다. 스가 내각은 오사카시와 삿포로시를 목적지로 하는 경우 고투 트래블에서 제외하는 미세 수정만 단행했습니다. 이후 확진자가 가장 많은 도쿄에 대해서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고이케 도쿄도지사와 공 떠넘기기를 반복하다가 고령자는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놓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11일 분과회는 고투 트래블을 일시 중지하자고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처음으로 3,000명을 넘겼습니다. 놀랍게도 스가 총리는 그때까지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스가를 움직인 건 지지율이었습니다. 지지율이 거의 20% 가까이 순식간에 하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스가 총리는 다급하게 고투 트래블을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지지율이 회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대책 발표가 오히려 자민당 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스가 총리가 고투 트래블 정책을 일시 중단하면서 이를 자민당 등과 협의하지 않아 당내 불만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스가 총리를 처음으로 지지했던 니카이파로부터 큰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니카이파의 수장인 니카이 도시 1호 간사장은 전국 여행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투 트래블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겠습니까? 니카이파의 전 간부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지할 거라면 업계의 금전적인 지원책도 함께 해야 한다. 아무런 지원책도 발표하지 않고 중지하는 것은 니카이 간사장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데 정치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더 가관입니다. 누구 덕분에 총리가 될 수 있었냐? 이제 다음은 없다. 네, 사실상 스가 총리를 더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스가 총리가 지원한 또 다른 파벌 아소파로부터도 원색적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위대까지 출동해 코로나는 재난이 되고 있다. 그럴 때 고투 트래블로 세금을 풀어 여행을 해달라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스가 총리가 니카이 간사장의 의향을 너무 신경 써서 질질 미룬 결과 코로나 감염 확대, 의료체제 압박이 생겼다. 오히려 왜 이렇게 늦게 고투 트래블을 중지했냐고 비판을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는 스가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스가 총리의 지지율 급감은 당연한 것이다. 이 상태가 앞으로 1, 2개월 계속되면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선거 중의원 해상 기한까지 스가 총리는 버틸 수 없다. 현재 스가의 야심은 상당합니다. 포스트 아베가 아닌 진짜 백의 총리가 되기 위해 아베를 버리기까지 했죠. 아베 전 총리는 벚꽃 모임의 여파로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흘린 게 스가 총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언론들이 스가 총리의 코로나 대응 실패를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메이저 언론사 모두가 나섰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의 결정이 엉거주춤한 대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전문가의 제언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가 대응이 늦어지게 됐다며 감염을 확산시킨 정부의 책임은 무겁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1위 언론 요미우리 신문 역시 일본 정부가 규정한 승부가 걸린 3주가 곧 종료하지만 각지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의료 체제가 심각한 상황에 부닥치는 등 사실상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현지에서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의 성화 봉송을 내년 3월로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올림픽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내년 3월 25일 후쿠시마현 제2빌리지를 출발해 121일간 전국 47개 지역을 도는 올림픽 성화 봉송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2빌리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수습대책본부가 설치됐던 축구훈련 시설입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을 극복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일찌감치 이곳을 성화 출발지로 삼았습니다. 원래는 올해 3월에 성화 봉송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송 릴레이가 개시 직전에 중단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성화 봉송 계획은 약 10,000명이 봉송자로 참가해 전국 859개 기초지자체를 순회하는 종전의 기본 골격을 유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도착 행사를 여는 장소를 변경하거나 통과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생겼지만 종전 계획대로 하루 70에서 80명씩 한 명이 200m를 달리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안중에도 없는 안일한 모습입니다. 조직위는 성화 봉송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감염 예방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사실 도쿄올림픽은 일본 정부의 최대 과업입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 일본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올림픽에서 자신들의 5G 등을 비롯한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본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부는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 협약의장서 당사국 회의에 참석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려를 공식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국가들과 지속적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 결정하기 전에 런던 의정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 의정서는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 보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악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안전한 처분 방법을 결정할 것을 일본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 투기가 아닌 연안에서의 방류 의무로 런던 의정서 내에서의 논의사안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올림픽에도 절대 협조해주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